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의 화두는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혹은 또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어쨌든 간에 그 일자리가 굉장히 시대의 그 가치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들을 보면 각 부처별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창직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 작년에 이제 8월 31일 날,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통합 발표를 해요. 거기 이제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정부 정책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지원받는 거예요. 교육, 학습을 지원받는 정부 지원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 자금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은 사업화 자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형태의 그런 지원 자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컨설팅,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초기 창업자들을 전문가들이 사업 계획서부터 펀딩서부터 이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정부의 정책은 교육, 컨설팅, 정책 자금 관점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 정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그 이슈로 인해서 이게 유수화되지 못하고 많이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정책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을 이제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직업수죠, 직업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019년도 조사한 직업수는 16,891개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 16,000개 정도 보고 미국은 2010년도 기준에 3만 개가 넘습니다. 그죠? 3만 개. 자, 일본도 이제 비슷한 규모로 직업이 조사가 된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미국과 한국을 보면 직업 수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직업,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 그 리포트 때 angdfra.com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창업 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산업별로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아직 한국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을 아마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충분한 시장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견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그 미국의 창업 사이트 엔트프라나닷컴에 가서 관련된 새로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고 기왕에 그 신직업을 활성화하려면 아무래도 좀 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겠죠. 또 일자리가 쉽게 창출이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된 법, 그죠? 제도를 정비를 하고 뭐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는 민간 임명 구조사 그래서 인증시험, 자격을 민간에 개발해서 국가 전문 자격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계 설비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분야는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면 자이 생활 요가 쪽에도 이런 이제 그 직업을 기존에 있는 직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죠? 혹은 기존에 있는 직업을 전문화한다. 아니면 기존에 정비되지 않았던 막연한 산업군을 자격화해서 직업으로 만든다. 혹은 사회 트렌드의 변화, 인구 동태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전문적인 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서 이제 이런 그 직업 정책을 발표를 해요. 이게 보면은
육아 전문 관리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베이비 시스터, 뭐, 그죠? 우리도 영화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아이돌범 관련.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을 도입한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뭐 어머니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이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육아 전문 관리사 아마 치면은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뭐 협회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이거는 이제 공인 자격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만드냐면 문화예술법을 개정을 해서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라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전공 학생들 중에 요 관련된 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 요거를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이런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난민 전문 통역 통번역인 이런 것도 이제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양성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자, 여러분 양성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건 뭐냐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들이 생기면 무조건 일기를 거는 게 중요합니다. 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에 그 직업에 어떤 최고의 수혜를 보시려면 일기를 도전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산림 래퍼 취지도사.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양성기관을 이미 기존에 있는 직업인데 이거를 좀 더 추가 지정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관광지, 국립공원 뭐 이런데 그죠? 이런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재교육 전문가. 특히 이제 이런 그 목재교육 쪽은 시니어들이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이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뭐 짓는다든지, 그죠?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기관, 교육, 그죠?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 자, 오디오북 나레이터. 근데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직업들을 보면 뭐 전업이 될 수도 있지만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 직업 외에 부수적인 직업도 또 만들 필요가 있다. 자, 오디오북 내레이터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전공이 예를 들어서 전혀 이런 쪽이 아니지만 평상시에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개성 있는 목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학생이 있다면 오디오북 너레이터를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그러면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닙니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작년에는 이제 벌써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은 뭐냐면 1인 출판사나 출판업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나름대로의 소정의 자격을 획득하면 관련된 그 출판사와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이 출판산업진흥원은 그 음성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출판사들이 그런 음성 출판을 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오디오북 나레이터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그 신직업들이 지금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융복합 신사업 이거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 그죠? 앞으로 미래 유망 산업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스마트 가서 건설 전문가, 또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뭐 이런 것들 우리 대학생 분 중에서 크리에이터 쪽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거 올해서부터 실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답니다. 자, 관련 전공 학생들은 이런 그죠? 신직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융복합 콘텐츠 창작과 검색하고 관련된 기관이 있을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콘텐츠 진흥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뜨는지를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그래서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27억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 차 정비 기술자. 뭐 이런 것들. 친환경차라든지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직업으로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금융 전문가. 그래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운영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환경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거나, 그죠? 뭐 석사 과정을 나는 그 환경 쪽으로 좀 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산이 정부에서 좋은 예산이 18억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석사 과정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장학금으로. 그렇죠? 아마 이런 전공 관련 있는 분들은 이런 직업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커머스 크리에이터. 자, 이거는 이제 벌써 그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이 이미 있고 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새로운 직업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 그동안에 이 정책은 2014년도에 처음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없애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직 지원 전문가라든지 이런 건 없애고, 또 새로 이거 타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문신 아티스트인데 이게 지금 직업화 안 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의견 수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인 탐정. 일본은 우리 그 일본 그 교환학생도 계시지만 일본은 이 공인 탐정이 직업화돼 있죠. 근데 한국은 아직 이게 산업으로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행정학과라든지 뭐 관련 경찰 관련 그런 쪽에, 혹은 이런 쪽에 뭐 나는 진짜 탐정이 되고 싶어 뭐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잘 관심 있게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할 거냐 뭐 검찰에서 할 거냐 약간 이제 관계부처 간의 갈등이 이거예요. 결국은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경시청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으로 2021년도에 이제 법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산업도 이렇게 새로운 직업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추진이 됐고, 뭐그 다음에 이제 또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 생기는 직업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가 창직과 관련돼서는, 자, 창직과 관련돼서는 현재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공인 탄정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디지털 장애사. 디지털 장애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 본인의, 그죠? 그 인터넷상의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업화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직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관련된 전공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거를 자격증을 최초로 일기로, 그죠? 일기로 따서 뭔가 내가 내 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혹은 투잡이나 부업이나 혹은 뭐 나중에 전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죠?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분들이 이번에 그 창직 가이드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이런 이제 그 직업 관련된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또 제가 그 우리 기타 자료실에도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직에도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창직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 창직 창업을 한 거예요. 뭐냐면 미스터리 셔퍼라는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조사 요원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의뢰받은, 그죠? 그런 매장이나 어떤 시설들을, 혹은 서비스나 혹은 비대면 접점들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는
그래서 이제 창직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기존 창업보다는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창직 창업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거는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창직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거는 바로 교육, 학습이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이죠. 사실 이거는 뭐 자금이 일반적인 다른 창업의 형태에 비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다 보면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어떻게 고객을 확보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교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직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교시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